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 매일같이 조금씩 뭔가 나와요. 뭔가 물면서 움직임이 진짜 있는 걸까요?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진행 중인데 최종 변론 후에 복귀가 유력하다. 복귀를 유력하다. 이렇게 검토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보면은 일단 헌재가 변론을 기일을 잡은 게 이달 13일까지만 일단 날짜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잡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최종 변론이 끝나면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굳이 최종 변론 뒤에 복귀예요. 그러니까 정치부에 다시 등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탄핵 선고가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일 거란 말이에요. 최종 평론가. 그럼 선고 전인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설 정도 아직은 같다. 이제 2월 13일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갑론을박이 있는 과정에서 당원들로부터 거의 불신임 받아서 이제 비대위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쫓겨나가다시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아직도 지금 탄핵이 지금 좀 전에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지금 탄핵에 대한 뭐 여론조사를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팽팽하잖아요. 지금. 헌재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신뢰도 여러 예. 가지가 지금 팽팽하거든. 탄핵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얘기도 좀 나눠지고 있고. 근데 그게 확실히 결이 한 달 전과는 달라요. 한동훈 대표가 당을 떠날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만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복귀한다 그러면 딱 나와서 등장하는 순간 그 얘기하겠죠. 당원들이 당신 때문에 탄핵됐잖아 라는 책임론이 당연히 부각되죠.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13일 날 탄핵 그 마지막 기일 또 연결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날에 딱 등장한다 그러면 마치 무슨 이제 본인의 책임을 면피했다는 듯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굉장히 비에 젖은 장작 신세입니다. 충분히 마른 다음에 화력을 뽐낼 생각을 해야지 이거 급하게 불 피우려고 휘발유 뿌리고 불질렀다가는 크게 사고만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간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3일은 지나고 조금 더 형국이 무르익은 다음에 예. 전 나오더라도 나올 것이다 분석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의 어떤 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지지세를 모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지금 이 전망들이 갈리는데 각자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일단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대표 출마했을 때처럼 좀 꾸물꾸물 대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은 또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지지도가 상당히 결집이 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63%의 그 지지도가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질 않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님이 아마 저희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 안에서는 한동훈 대표 오세훈 시장이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이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그러니까 어떤 실천적 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선의의 경쟁이 우리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시장 사이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떤 뭐 기대도 있고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반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있어요. 글쎄요,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라는 아주 굵직한 자리를 2번, 1년 가까이 경험했는데 문제는 선거가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아주 냉정해가지고요. 큰 당을 이끄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굳이 3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정당에서. 글쎄요. 지금 그것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것은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정치일 것입니다. 지금 당의 입장 분명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 없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조기 대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정치 또 하는 거죠. 자, 정기장 교수님, 이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등판하면 과연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까? 한동훈 대표 쪽으로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저는 지지율 회복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 그럴까요? 어떤 당내 현역 의원들의 어떤 거부감, 또 강경 보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수호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보수 지지층의 반감, 또 그다음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거치면서 형성됐던 지지율이 지금 거의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은 지지율, 이 세 가지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리더십과 행보라고 한다면 탄핵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킨 이후에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속에서 조기 대선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시점으로 보면 2말 3초를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역할을 하려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것들을 잘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어떤 획책 음모에 대한 또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대통령 조기 대선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과정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나마 의미가 있지. 지금처럼 간보기식으로 이를테면 사전투표 폐지에 동의한다든가 하는 이런 간보기식 접근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사전투표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굉장히 묘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이런 취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반응까지도 보이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관련된 얘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앞서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동료도 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저희는 사전투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아진 거 아닙니까? 범죄를 방어하겠다, 자기 범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가시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예요. 미리 투표를 해놓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보의 양도 다르고 새로 생성되는 뉴스도 많다 보니까 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사실상 분리가 돼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전달드리고. 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사전투표에 대한 강한 약간 의구심, 약간 지적 이런 게 많거든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조금 알려졌어요. 사전투표 폐지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지는데, 이런 걸로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보수층 지지를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끊은 건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음모론에다 이렇게 선을 긋지만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뭔가 이거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어떤 의도일까? 최수영 평론가, 이 의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상당 부분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좀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에 본투표하고 부재자 투표 두 개만 있었잖아요. 부재자를 하고 이제 본투표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개표가 이어졌고 당일 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전투표가 되고 나서는 투표율이 높아진 순기능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자꾸 의혹들이 제기되고 부실관리,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는 소쿠리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선관에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뭔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고 부실 의혹,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관리 의혹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자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게 아마 나중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당내 경선하더라도 이게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는 선을 긋고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사전투표 폐지에 동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본인이 조금 있다가 정치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예고편에 저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전 대표가 저는 이제는 지지층과 당원에 좀 호소하는 전략으로 일단 다시 한번 접근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기남 교수님은 사전투표 페이지에 동의한 것을 알렸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지난 총선까지 사전투표 그렇게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또 사전투표 페이지에 동의할 수 있다? 저는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요. 지지층의 어떤 그 호소하려는 지지층의 관심을 끌려는 하나의 시도로 보여집니다. 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의 지지자들은 완전히 심취해 있어요. 그런 지지자들을 감안해서 저도 이게 좀 관심은 좀 있는데요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좀 관심을 내보이는 정도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한동훈 전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내란 획책설에 대한 분명한 탄핵의 입장, 예. 그리고 또 내란 수계와 거의 한 몸이 되고 안달이 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합리적 보수를 내가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중도층 확장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 말 그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푹 빠져 있는 극우 지지층의 관심에 솔깃하는 모습, 이건 오락가락 행보에 불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조금씩 전원 형태로 자꾸 나오네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요.